저희가 이제 정규환을 이제 모집을 하는데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얼마면 가능하냐. 안녕하세요, 황문대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날씨가 좀 풀리려고 해요. 아직은 좀 춥긴 한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축 정규반 36기를 오픈하는데 이제 2025년에 정규반 커리큘럼을 좀 많이 개선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 그전 영상에서도 얘기했고 무료강의 때도 얘기했는데, 현금 흐름이 좀 중요시 되다 보니까 모텔, 호스텔, 외도민 뭐 이쪽으로 제가 하고 있는 이제 개발 사업을 좀 적용을 해서,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도 이제 합법만 되잖아요. 그런 걸 좀 적용한 내용을 많이 넣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이 요즘 완전 쪼였어요. 그래서 대출에 대한 내용도 꽤 많이 넣어서 개편을 했으니까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정규반을 이제 모집을 하는데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정규반 신청을 하고 싶은데 지방에서 안 하시나요? 지방은 여기. 자, 뭐냐, 얼마면 가능하냐. 그러니까 그 투자를 하려고 강의를 듣는 거잖아. 근데 애초에 내가 그거를 할 수 있는 돈이 없으면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이제 판단하는 거지. 근데 저는 이제 강의를 팔려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 이 강의를 듣는 게 단순히 뭐 꼭 신축을 안 하더라도 리모든 아니면 건물을 매입이든 아니면 내가 어떤 특정 건물에 임차인으로 들어가서 뭔가 사업을 할 때에도 기본적으로 내가 뭐 건물과 관련된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알아둘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데, 어쨌든 내가 개발을 직접 하려고 강의 듣는 분들이 많으니까 애초에 뭐 강의료가 뭐 싸다 비싸다를 떠나서 얼마 있으면 가능하냐, 이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이게 답변이 되게 어렵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 이 질문을 다르게 해석을 하면 뭐냐, 내가 뭔가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할 때 얼마면 가능하냐 했을 때 이게 결국에 두 가지인 것 같아. 첫 번째, 내가 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총 비용이 얼마냐,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국에 이 건물 투자를 하는데 다 100% 내 돈 가지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 다음에 총 비용이 얼마냐, 대출이 얼마 나오냐,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궁금증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사든 건물을 짓든 일단 땅이 필요하잖아. 우리가 토지를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 10억 정도는 봅시다. 보통 우리가 서울 외곽 또는 경기도는 땅값이 얼마일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평당 한 2천 정도를 봐. 그러면 내가 10억 가지고 땅을 사려고 하면 평당 2천이면 몇 평짜리 땅을 사죠? 50평이에요. 평당 2천짜리 50평을 사면 이게 10억이야, 그죠? 자,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경기도의 외곽이나 아니면 지방에다 한다. 신축 건물을 투자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래서 외곽지에다 하고 싶다. 자, 이러면은 조금 외곽으로 가면 평당 500짜리도 있을 거야, 아마. 예를 들면 뭐 이택지를 진짜 초기에 분양받는다거나, 아니면 뭐 이택지가 아니더라도 진짜 지방이나 경기도 외곽에 평당 예를 들면 500만 원이다. 그럼 몇 평을 할 수 있지? 200평이야. 그러면 이것도 10억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에 짓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50평에다 짓는 거고 이거는 200평에다 짓는 거지. 근데 똑같은 컨디션이면 땅이 이거는 좁고 이거는 넓겠죠. 그럼 여기다가 보통 우리가 얼마면 되냐, 비용은 일단은 토지가 플러스 건축비, 여러분들이 건물이 다 지어진 걸 매입하더라도 이 가격은 녹여져 있는 거니까, 플러스 이제 부대 비용이 들어가죠. 이제 부대 비용이라고 하면 이제 세금이라든가 이자, 그 다음에 설계비, 감리비 이런 거 있는데, 부대 비용은 자세하게 다룬 영상이 따로 있으니까 따로 보시고, 일단 크게 두 가지만 볼게요. 그러면 일단 10억짜리 땅을 산다고 생각을 하고, 건축비가 얼마 드냐라고 했을 때 보통 소액으로 많이 하는 분들이 이거 합쳐가지고 20억 이내에 많이 끊는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서울의 외곽지나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50평에다가 건물을 짓는다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이 땅의 용적률이나 아니면 지하를 파느냐,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건물을 짓는 건물의 규모가 나와요. 그 규모에 따라서 건축비가 정해지겠지. 근데 지방으로 가면 땅값이 싼데 땅이 넓으니까 규모는 커지겠죠. 그러니까 공사비는 좀 많이 들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적절한 평당가와 이 토지 크기에 따른 건축비를 이제 연동을 해가지고, 내가 단순하게 얼마면 할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이 아닌, 내가 어디에 얼마만한 규모를 뭘 지을 건지에 따라서 총 비용이 달라진다. 근데 소액으로 건물을 좀 사거나 좀 지으려고 하면은 제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너무 지방이 아닌 이상 그래도 좀 작게 하려면은 20억. 그 다음에 진짜 조그마 빌딩 있잖아요. 10평이나 20평짜리 땅에다가 진짜 막 2, 3층짜리 짓는다. 이러면은 사실 10억대에도 가능하거든. 근데 서울 외곽이나 지방에 지으면 200평이면 서울에 200평 땅이면은 엄청 비싸겠지. 그런 데는 10층, 20층짜리 막 올려야 될 거야. 그래야 뽑아 먹잖아, 평당가를. 그러니까 그런 데는 여러분들이 지금 소액이나 아니면 뭐 소규모에서는 좀 벗어나니까 보통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에서는 한 200평 정도 된다. 그러면 단독주택을 짓거나 아니면 그냥 3층짜리 그냥 근생을 짓거나,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은 건폐율이 낮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살짝 좀 깊게 들어가면 서울 외곽이나 아니면 경기도나 이런 데는 땅이 50평이면은 뭐 건폐율이 60%다. 그럼 이런 데는 20%나 40% 되고, 규모가 작다 보니까 땅이 크지 건물 짓는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서울이랑 좀 규모는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작게는 10억대, 20억대 이제 많이 끊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대출.
내가 건물을 사거나 아무리 꼬마 빌딩 쌓아도 10억대 20억대면 되게 꼬마 빌딩이거든. 그리고 내가 개발을 하려고 해도 어차피 새 건물 기준으로 보면 내가 그냥 원가 들여서 짓는 거기 때문에 이미 다 지어진 거면 오히려 좀 비쌀 수 있지. 그 지은 사람이 자기 마진까지 붙여서 파니까. 어쨌든 우리는 좀 싸게 새 건물을 취득하려고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용은 좀 소액으로 보시려는 분들은 아까 서울 지방이나 아니면 뭐 경기도 외곽 뭐 이렇게 했을 때 작게는 10억대 해서 뭐 20억 초반 이제 끊는다 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 결국엔 대출이 얼마 나오냐 이게 중요하죠. 대출이 얼마 나오냐에 따라서 거기에 내 돈 플러스 대출이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궁금한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이 비용이 지금 땅값이랑 공사비랑 부대 비용이랑 합쳐서 이게 나오는 거고, 이거는 지역이랑 토지 평당 가격이랑 그 다음에 토지의 크기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고, 공사비도 그 건물을 짓고자 하는 규모에 따라서 책정되니까 그거를 좀 공부하시고 내가 타겟팅을 한다면 소규모에서는 이 금액대로 많이 이제 귀결이 된다. 거기에 대출이 얼마 나오냐. 근데 이거는 또 달라. 내가 만약에 건물을 짓는데 실사용 목적으로 한다. 근데 나는 이미 지금 남의 건물에서 월세 내면서 뭔가 좀 사업을 잘 하고 있어. 매출도 잘 일어나고.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을 뭐 8, 90% 나와. 근데 요즘 대출이 좀 많이 쪼이는 상황이라서 내가 이거를 투자 목적으로 한다. 투자 목적이라는 거는 지어서 그냥 임대 놓고 시세 차익 놓겠다 라고 하면은 뭐 60%나 아니면 70%. 그리고 땅값이랑 공사비가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투자 목적으로만 한다 라고 하면은 이 대출이 한 땅값만큼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비용을 구성하는 게 땅이 10억이고 공사비가 10억이다 했을 때 내가 실사용 목적이 아니고 그냥 투자 목적으로 한다 라고 하면은 은행에서 좀 보수적으로 그냥 땅값만큼만, 이건 담보가 있으니까 대출해줄게. 근데 예를 들면 뭐 강남이나 이런 데는 땅이 60억이고 공사비가 10억, 20억일 수 있잖아. 그럼 땅의 포지션이 크다. 이제 그러면은 사실은 대출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비용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에 따라 좀 다르다. 이 목적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이 건축주의 이제 신용이라든가 내가 이제 실사용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그 법인의 또는 사업자의 뭐 재무 상태라든가, 그 다음에 내가 건물 지으려고 하는데 아파트가 하나 있어. 뭐 아파트에 있는 담보물이 있으니까 이 담보를 조금 엮어가지고 해서 공동 담보를 한다거나, 여기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대출 한도랑 금리가 달라지죠.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 돈이 얼마 필요한가요? 얼마면 할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총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총 비용을 따질 때는 평당가, 땅의 크기, 건축물의 규모, 공사비, 부대 비용으로 여러분들이 어디에 뭘 짓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거기에서 대출이 얼마 나오냐 했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이 나오는데, 이 대출은 목적에 따라 다르고 내 상태, 차주의 상태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 있다. 단순히 지금 유튜브니까 그냥 쉽게 설명했지만, 강의를 들었을 때, 강의를 그래서 왜 들어야 되냐면, 물론 내가 100원밖에 없어요 이러면 안 되지. 근데 어느 정도 있는데 약간 아리까리한 분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 그런 분들이 뭐 내가 그러면 뭐 10억 있어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9억 있는 사람은 아예 강의 안 듣고 1억 더 모아올게요 라고 하는데, 그 1억을 더 모으는 사이에 시장도 바뀌고 막 가격도 오를 수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강의를 들으면 결국에 이런 투자 지역이나 인사이트나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구조라든가 뭐 대출이 얼마 나오는지 이런 거를 좀 알고 있어야 내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 건지 보수적으로 할 건지에 따라서 내 돈의 영향력이 달라진다. 그래서 진짜 보수적인 분들은 총 비용이 20억이 필요한데 만약에 대출이 10억이 나온대. 아 근데 나는 진짜 보수적으로 하고 싶어. 대출을 5억만 받을래 라고 하면 이제 15억 가지고 하는 거고, 나는 막 공격적으로 하고 싶어. 그래서 하면은 대출을 막 15억까지 받으면 이제 5억으로 하는 거고, 성향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자, 여기서 이제 끝내면 유튜브가 좀 재미없잖아요. 플러스 알파를 또 해줘야지. 그러면 건물을 왜 지으려고 하면 실사용 목적으로 지으려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투자 목적으로 할 거예요. 자, 투자 목적으로 했을 때 팔았을 때 돈이 좀 되는지 사업성이 있는지 판단할 때, 세팅할 때 한번 보자고. 자, 세팅할 때는 자, 뭐가 필요해요? 토지, 공사비, 그 다음에 이제 부대 비용. 총 이제 원가가 이만큼 들어가겠지. 자, 들어가는데 이 토지의 크기, 면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공사비는 건물의 규모죠. 그럼 땅이 있으면 건물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건물을 지어서 투자 목적으로 여러분들 이걸 보신다라고 하면 뭘 하죠? 일단은 임대를 놓는다고. 내가 몇 평짜리 땅을 평당 얼마에 사서 건물의 규모가 몇 평이 나오면은 이 건물의 규모가 곧 연면적이에요. 이 연면적이라는 것은 이 건물의 층당 면적을 다 합친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를 놓을 수 있는 면적을 얘기하는 거야. 이것도 연면적, 임대면적, 공용면적 그런 거는 다 강의 때 세분화해서 알려드리는데, 어쨌든 이 연면적을 알아야 임대료가 산출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토지, 공사비, 부대 비용 다 들어가는 게 이제 원가잖아요. 그러면 이 분모의 원가가 오고 분자의 이 임대료를 연면적이 나오고, 이게 총 연면적이 예를 들면 100평이야. 뭐 25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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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평 하면 100평이잖아. 근데 평당 임대료가 예를 들면 10만 원이다. 그러면 월세가 1000만 원이겠죠. 근데 보통 우리는 연수익률을 따지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이면 연으로는 이제 1.2억이 나오는 거지. 이게 임대 수익.
자, 이게 뭐예요? 수익률이야. 이게 수익률. 지금 유튜브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한 건데, 사실 수익률을 할 때는 원가나 임대료 할 때 뭐 세금도 나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거는 저희가 산출하는 이제 엑셀표까지 다 드리는데, 아무튼 수익률이 나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원가를 들여가지고 임대료를 산출하면 수익률이 나오잖아요. 수익률을 세팅했을 때 이게 몇 프로냐가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매각을 할 때 홍길동이가 산다? 나는 매각을 하면 홍길동은 뭘 하는 거야? 이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홍길동이 이거 매수를 하는데 이 원가가 얼마 들었어? 예를 들면 20억이 들었는데 그럼 수익률이 몇 프로가 나오잖아. 여러분들이 20억이 지으면 얼마에 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이거를 23억에 판다라고 하면 홍길동 입장에서는 23억이 되고 요 임대료는 그대로 오는 거지. 근데 원가는 20억이었잖아. 근데 원가가 23억으로 올랐지. 홍길동 입장에서. 근데 임대료는 똑같지. 자, 그러면 수익률이 조금 낮아지겠지. 그러면은 홍길동은 이 낮아진 수익률, 이게 만족을 해야 거래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홍길동이 샀을 때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이에요. 이 시장에서, 이 지역에서 요 정도 수익률이 나오면은 팔린다. 그래서 이 요구 수익률보다 우리는 조금 높게 세팅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역산을 하면은 땅을 얼마에 사야 되느냐가 나오는 거야. 거기에 따라서 아까 설명드린 얼마면 할 수 있느냐, 이런 로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마다 땅값이나 공사 트렌드라든가 부대 비용은 얼마 나오는지, 임대 시세는 어떻게 나야 되는지, 그런 거를 같이 공부를 하고 건물 투자를 해야지. 그 다음에 황금대지 신축 정규반은 단순히 그냥 용적률 건폐율만 계산해서 연면적을 때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해야 임대료를 극대화하는지, 어떻게 설계를 해야 하는지, 요거를 설계하고 건물 짓거나 할 때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건축사 만나야 하고 시공사랑 계약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총망라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니까 그냥 건물을 매입을 하더라도 이런 땅이나 이런 이해도가 있을 때 훨씬 투자를 성공적으로 할 확률이 높다. 사실은 건물이라는 시장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고, 진짜 서울의 저 외곽이나 아니면은 막 도심지나 홍대에 가면은 진짜 초코마 빌딩 있어요. 이런 거는 땅값 공사비 부대 비용 해도 10억 안짝으로 끊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는 막말로 대출만 잘 일으키면 진짜 소액으로 건물주가 되는 거지. 근데 그런 건물도 이런 로직으로 다 했을 때 당장에 내가 받는 임대 수익, 매각할 때 임대 수익, 그래서 매각 마진이 있는지, 그런 거를 다 같이 종합적으로 고민하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전반적으로 다 공부를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어쨌든 그래도 건물을 투자하고 싶어서, 건물을 사고 싶어서 이 채널을 보는 걸 텐데, 건물 투자를 할 때 이런 기본적인 것도 좀 모르고 그냥 무지성으로 샀다가 안타까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배웠으면 좋겠다. 3월에 신축 정규반에서 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